귀를 의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도대체 믿기 힘들 때 혹시 내 귀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놓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설마 대통령이 그랬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죠. 근데 역시 미국에서 그런 욕설을 하는 걸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듣고서는 정말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귀가 잘못됐으면 속이 좀 덜 답답하겠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걸까요?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삿갓님, 나는 아들한테도 사과를 한다. 아버지도 아들한테 사과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따위가 국민한테 사과를 못해? 김용환님, 미국 의회든 민주당이든 윤 대통령이 나왔습니까? 왜 의원들을 새끼라고 합니까? 자, 대통령 외국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라도 좀 일을 잘하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할 텐데 요즘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영빈관 예산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모른다고 그랬죠.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또 대통령 순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런던에 언제 도착했는지 그 시간도 몰라. 지금 영국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 외교부 장관은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을 합니다. 어제는요. 48초 환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하면 그러면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48초라는 것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에 나온 겁니까? 네? 방송에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미쳐버리겠네. 최영호 원장. 네. 지금 한덕수 총리 48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국회 답변 나오기 전까지 검색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들은 거는 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세 번 어쨌든 간에 48조 외에 두 번 더 잠깐씩 만나고 눈인사했던 게 있으니까 그 외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거는 진짜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에는 지금 뭐 국무총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딱 이 관장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모습인데 국회에서 뭐 일부러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안 계시면 우리나라는 안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의심까지 가질 수 있는 아주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이거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이 아니고요. 순옥정님은요. 우리 국무총리님은 아주 해탈하신 분이에요. 세상 일 다 놔버렸더라고요. 배종찬 소장. 네. 완전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고 어떤 이야기까지 반응까지 나오자면은 지금 인터넷 댓글 분석을 해보면 책임 총리가 아니라 체크인 총리다. 총리 들어왔습니다. 총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인사 참사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소통 참사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인사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특히 경제 쪽에는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이고 실제로 총리로서 발탁됐을 때도 그렇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제 역할도 못하는 총리 심지어는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왕따 총리냐 총리를 왕따하느냐
총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총리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장윤성 기자, 지금 우리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네. 몇 차례에 걸쳐서 48초 아닙니다, 48초 아니라니까요, 막 그래요. 네. 그러다가 지금 그거 보면은 당신 48초라고 말한 거 책임져, 이런 뉘앙스로 지금 네. 약간 겁박을 하잖아요. 네. 아니 그날 아침부터 48초가 그 난리였는데 어떻게 모르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총리께서도 멘붕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신문 총리라는 말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대독 총리 옛날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을 체크를 안 하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빈관 문제도 전날 SBS 단독 보도로 방송에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신문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겠지라는 어떤 그 추측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국회에서 욕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와서 또 저런 상황이 되고, 아니 방송에 나왔으면 진짜 방송에 나왔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국민들, 저 그냥 1대1 개인 간 환담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또 정부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예산과 그동안 있었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대통령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뭐 외교부 장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성의 없게 한다? 저는 이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쭉 겪으면서 정말 이제 국민이 좀 나서야겠구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었냐면 2016년, 2017년 5개월 동안 거리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했을 때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독일의 언론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품격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삽시간 안에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사회에 물론 이제 저런 대통령을 뽑은 거는 우리 국민들 책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품격이 없는 대통령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얘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영 교수, 요즘에 한덕수 국무총리 보면 참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의욕이 없어 보이고. 그리스의 우화 중에 필론의 돼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난파하는데 돼지가 눈 감고 있으면은 배가 난파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난파되는 상황인데 총리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대통령도 그렇고 저는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을 위해서나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저는 총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런 문제 지적했을 때 에이 설마 그러겠느냐, 민주당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천공 관련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 시간을 당초 7시로 잡았는데 9시로 연기한 이유가 분명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고, 결국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조문을 못했던 건데, 정말 조문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7시에 출발했든지, 아니면 또 나루이 또 일본 천황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또 조문을 했으니까 조문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조문을 안 했다. 그 이유가 바로 천공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지금 믿고 싶지 않은데도 사실로 드러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15일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고 천공의 정법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오전 7시에서 9시로 출발 시간이 변경 공지됩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일행은 런던 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15시 39분에 도착해서 결국 조문을 하지 못하고 18시에 있는 찰스 3세 만찬장에 직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7시에 출발했다면 넉넉하게 조문이 가능했던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시에 7시로 되어 있던 출발 시간이 출발 이틀 전에 왜 9시로 변경되었습니까? 설마 그랬을까요? 자, 천공하는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던 이름입니다. 뭐 스님인데 스님이 아니고 뭐 그냥 법사인가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데 그런 데 들락거리면 안 돼.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에서 4차원의 기운을 내한테 묻어가 올 수도 있어요. 뭔가 찌낌이 하나 묻혀 올 수도 있다.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가 생활이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조문은 이유 있어 간다. 옛날부터 저 말을 쭉 했다면 뭐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출국하기 전에 이제 저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급기야 야당 의원까지 저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건데 배종찬 소장 네. 아무리 그래도 예. 설마 그러겠냐 생각되죠?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무속 논란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조문에서도 충분히 EU 집행위원장도 조문했고 총리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리스 대통령도 조문을 했고 충분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가는 이유가 조문을 그래도 문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도 이 무속과 관련된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명쾌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이 국회에서 질의되지 않을 수준의 촘촘하고 꼼꼼한 일정이 됐어야 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국민들의 신뢰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종교적인 이유든 이 무속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은 또 어떤 생각하냐? 또 무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든 거죠. 박진영 교수 대선 과정에서 천공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때 네. 어떤 홍준표 후보인가 유승민 후보인가가 유승민 후보가 하니까 그렇죠. 예. 천공 아느냐 예. 안다 뭐 그렇지만 당신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십시오. 뭐 그런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걸로 했죠.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 사실은요 김성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진실이라면은 탄핵감입니다.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고 해서 사인이 국정에 개입했다. 이게 이제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일정에 사인이 개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 국정농단 그냥 어드바이스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성환 의원이 진지하게 대통령실에 물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금 해외 순방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순방 때 천공이 뉴욕에 가 있었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혹시 그거 좀 취재해 봤어요? 미리 뉴욕에 가 있다는 사실이 그 더 탐사인가요? 그 언론을 통해서 일찍이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뭐 그 미국 댄서하고 같이 뭐 춤추는 뭐 타임스퀘어 앞에서 뭐 그런 장면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천공이 미리 가 있다. 뉴욕에 미리 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돌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상당히 세게 취재를 했었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테면 7시에서 9시로 늦춘 것 하나, 그리고 설령 늦게 갔다 하더라도 3시 35분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소화한 일정이 리셉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이튿날 장례식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있었던 그 6.25 참전 용사들의 헌화하는 일정, 참전 용사비에서 헌화하는 일정 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정이 스킵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정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주는 그 밖에 다른 일정, 그러니까 헌화도 안 하고 참배도 안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 너무 혼잡했다. 교통 통제가 심해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정상들, 그 많은 시민들 다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통령 내외만 왜 조문을 하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지금은 사실상 안 한 것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인데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다녀보면 굉장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특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관계자들 만나보면 이 도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관설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삼가고 있고 얘기도 안 하는데 이러니까 계속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사실도 카더라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 빨리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천공 스님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 기록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언제 갔다 언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분명히 이제 7시에서 9시 하면은 도착 공항에 사유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막 지금 뭐 500여 개 나라에서 지금 비행기들이 날라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감출려는 모습이 나오면 그다음에 큰 일을 못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자신 있게 이런 하고 저만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상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난리가 났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해외 순방 관련된 논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여론조사겠죠?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까지 실시가 됐거든요. 아.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바로 어제입니다. 실시된 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에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소개드리는 오늘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33%였거든요. 5%포인트가 추락한 2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하는 것은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 10%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70대에서도 많은 지지율이 꺼졌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음 주는 저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 날리면과 바이든의 차이가 상당히 MZ세대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직업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기준으로 할 때 가정주부층이거든요. 가정주부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화이트 칼라나 또 자영업층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가정주부층과 60대 그리고 심지어는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까지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사건이 가장 큰 게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책들을 내놓고 그러잖아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지금 제공한 대통령의 자가인식에 자기에 대한 인식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출구 전략이 없는 겁니다. 뭐 사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뭐 말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대응을 한다든가 다음 것이 또 어떤 이 계획들로 이제 옮겨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깜깜이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조사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꺼졌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분히 대통령에 연동돼서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꺼지면서 동률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당첨자 모두 5분 선정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아까 그 내용들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고백만님, 여수밤바다님, 오소금님, 로버트리님. 로마의 휴일 쓰시는 분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이분 소개해드리고 당첨자 모두 5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셰익스피어 헨리 4세 그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조선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이동규의 2줄 칼럼이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염치였습니다. 네. 예의 염치는 나라를 버티게 하는 공직자의 4가지 덕목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는 귀부터 빨개진다. 이걸 나타내는 글자가 치이다.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내적 기준이 이것이다. 염치는 인생 법정에서 채택되는 양심의 증거이자 용기의 원료다. 염치가 있어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도리를 내팽개친 파렴치, 모렴치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러한 부류는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움은커녕 적반하장과 안면몰수가 주특기다. 수치심은 제2의 속옷이다. 스탕달의 말이다. 이동규 교수의 칼럼인데 하필이면 오늘 또 이 글이 실렸더라고요. 염치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박진영 교수. 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뭐 이것은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우는 단어죠. 그렇죠. 문장이죠.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윤성 기자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명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미국 의회에서 나옵니다. 미국 의회 보좌관들이 한국 기자들 만나서 저런 설명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의 관료들의 인식이 매우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저는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이 정말 폐부를 찌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여서 모든 정치인에게 다 전달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 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정말 그 이번 해명은 우리 국민들을 좀 많이 슬프게 한 것 같아요. 최양 원장. 슬픕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짓게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은데 자 와서 대호각성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백운기 시사 1번지 한 번만 봐도 알 텐데 이걸 안 들으시네. 그런데 최양 원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가는 것 같아요. 대결로 정쟁이다. 이제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성원하는 것 옳죠. 그럼 이런 욕설이 나왔을 때 나라를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옳은 걸까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요. 미국도 지금 바이든도 지코가 석자예요. 11월 달에 중간선거였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시진핑이도 10월 달에 당에서 전체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스태그플레이션부터 굉장히 지금 뭐 유동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럴 때는 침묵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속 다스리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